자, 그리고 이 저장 메서드가 필요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저장소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하지 않고 바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스태틱을 붙여주시면 바로 사용 가능하죠. 자, 그러면 지금 10도 저장하고 안녕하세요도 저장하고 사람도 저장하고 사과도 저장하잖아요. 그죠?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요 인수들이 각각 타입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타입이 다르면 얘가 받을 수 있는 매개 변수도 달라질 테고요. 그죠? 요 매개 변수의 생김새가 다르면 저장 이름, 메서드 이름을 저장으로 여러 개 계속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메서드 오버로딩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은 요 제일 첫 번째 줄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두 번째 거는 스트링 이렇게 하면 되죠. 두 번째 거 사라지고요. 그렇죠? 역시 세 번째 거 하시려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인수로 사람 객체 리모컨이 넘어오죠. 여러분들 매개변수 만드는 법은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 안녕을 인수로 넘겼을 때 매개변수가 스트링인 이유는 보통 우리가 이런 문자열을 스트링 변수에 집어넣죠. 그럼 얘도 우리가 기존에 어디에다 집어넣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new 사람 한 다음에 이걸 어디다 넣습니까? 여기다 넣죠. 대충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넣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이면 되겠다 이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주시고, 빨간 줄 뜨는 이유는 사람이란 클래스가 없으니까 좀 만들어주시고, 에러만 안 나면 되니까 뭐 딱히 다른 걸 만들진 않겠습니다. 사과 마찬가지죠. 자, 사과를 저장 메서드 이용해서 에러 안 나게 하시려면은 사과 A. 자, 역시 사과도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또 됐죠?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계속 만드시면 돼요. 위에다 만들게요. 근데 딱 지금까지 딱 했는데 굉장히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블이죠, 5.5는. 또 해결을 했고, 그리고 기억이 혹시 안 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언급을 드렸을 겁니다. 불린 타입. 이것도 해결이 됐고, 자, 요거 있죠, 요거는 캐릭터라는 게 있어요. 요 CHAR 이런 타입이 있는데 문자를 표현합니다. 문자 한 개. 이게 단따옴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에러가 나죠. 이게 단따옴표로 되어 있는 건 무조건 문자 한 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 여러 개는 쌍따옴표로 표현하고 달라요. 자, 어쨌든 문자 한 개를 표현할 때는 요거 캐릭터를 이용을 하시면 된다. 자, 이런 내용인데, 자, 이렇게 해서 에러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러 안 나요. 자,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저장 메서드가 몇 개입니까?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 저장 메서드를 보시면은 뭐 이 클래스에다가 이 저장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런 거를 저장을 하겠다 이런 심산인 것 같은데, 저장할 수 있는 타입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정수도 있고 문자열, 객체, 실수, 논리값, 문자 이런 거, 그죠? 되게 여러 가지죠. 자, 이런 세상에 존재하는 자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타입을 우리가 감안하고 만들려면 저장 메서드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그죠? 자, 근데 이걸로 끝일까요? 제가 여기서 주석을 해제를 하면은 엄청 많이 생기죠. 또 그럼 요거에 관한 것도 또 해줘야겠죠. 그리고 자바가 제공하는 기본 타입이야 한계가 있지만, 자, 이런 사과나 사람 이런 건 누가 만든 겁니까? 개발자가 만드는 거죠.
무한가지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뭐가 만들어질지 모르고 우리는 그것을 감안을 해서 이거를 저장 메서드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게 유지입니다. 그죠? 저장 메서드가 무한히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결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게 오늘 내용의 골자가 될 것 같고요. 이거를 하시려면은 다시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었던 형변환이라는 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형변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형변환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를 잠깐 두고 새로 하나 열어서 여기서 형변환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바의 대전제. 자, 변수를 사용하실 때, 데이터를 사용하실 때,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변수의 타입과 저장하고자 하는 값의 타입이 같아야 한다. 무조건. 자, 요게 이제 대전제입니다. 자, 이거는 같죠? 자, 이렇게 쌍따옴표가 붙은 거는 기본적으로 타입이 스트링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아시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S1이 S2에 대입이 될 수밖에 없죠. 왜? S1이랑 S2는 타입이 같잖아요. 그죠? 이게 같아야만 돼요. 제가 얘가 인트다. 자, 절대 안 돼요. 그죠? 요게 일단 대전제 깔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자바의 기본 타입이든 객체 타입이든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고 무조건 같아야 돼요. 무조건. 자, 그래서 일단 대전제 깔고요. 자, 그럼 요거를 한번 이제 볼게요. 기본 타입 그리고 객체 타입 이 두 개를 따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기본 타입이라 하면 자바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자료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클래스를 통해서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바에서 제공하는 스트링이나 인트, 뭐 더블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이제 기본 타입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는 가능해요, 그죠? 우리가 숫자로 쓰는 거 기본적으로 인트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가능한 거죠. 두 개의 타입이 같으니까. 이 나오죠. 자, 근데 여기를 더블로 하면 자, 10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라는 이 대전제에 여기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10은 절대로 여기 못 들어와요. 자, 근데 지금 뭐 딱히 에러는 안 나죠. 실행을 하면 10은 아니지만 10.0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절대로 인트는 못 들어오고 대신 인트가 더블처럼 모습을 바꿔서 들어왔죠. 이게 이제 형변환인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절대 인트 아닙니다. 이거. 자, 더블이 돼서 들어왔죠. 형변환이 일어났어요. 자, 형변환. 자, 근데 형변환을 우리가 따로 뭔가 신경 쓴 적 없는데 알아서 10.0이 돼서 들어갔죠. 이걸 자동 형변환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자동 형변환은 자바가 대신 해준다. 언제? 안전할 때. 안전할 때 대신 해주는 거예요. 안전하다라는 건 데이터에 손실이 없고 오류가 안 날 경우를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겠죠. 자, 근데 이거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인트를 C를 만들고 B를 이렇게 넣습니다. 이거 안되죠. 바로 에러 나버리죠. 자, 그럼 얘는 지금 자동 형변환이 안되는 거죠.
자, 안 되는 이유는 당연히 뭡니까? 안전하지 않으니까 자바가 대신 안 해주는 겁니다. 자, 대신 요거를 우리가 강제로 형변을 할 수는 있어요. 강제로. 자, 자동으로 안 해주죠. 자동으로 안 해주면 어떻게 하면 됩니다? 수동으로 하면 됩니다. 자, 수동 형변하는 방법. 자, 앞에. 자, 요 앞에 있죠. 값. 내가 형변환 하고자 하는 값 앞에 가로 치신 다음에 타입을 적어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수동 형변환이에요. 수동 형변환 다 이렇게 합니다. 내가 형변환 하고자 하는 값 앞에 가로 치고 특정 타입을 적어주면 그 타입으로의 형변환을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자바가 걸고 안 넘어진다 이거예요. 안전하든 안전하지 않든 이거 이제 개발자가 자바한테 신경 쓰지 말라는 표식입니다. 자, 해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어거지로 지금 우리가 실행을 한 거죠. 자, 그럼 10이잖아요. 자, 그럼 B를 10.3으로 바꿔보고 실행을 해보면 여전히 10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수로 실수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0.3 이 부분이 훼손이 된 거죠. 이런 내용 때문에 이 0.3이 경우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 데이터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바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개발자가 이거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0.3 정도 떨어져도 프로그램에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거지로 할 수 있죠. 문제 없으니까 프로그램에. 이런 식으로 자동형 변환과 수동형 변환을 그때그때 취사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객체 타입을 봐야죠. 객체 타입 역시 자동형 변환과 수동형 변환이 있어요. 그죠? 객체 타입에서의 형 변환은 항상 상속과 관계가 있죠. 자, 그래서 객체 1 두 개의 객체를 만들겠습니다. 요거는 가능하죠. 그리고 우리가 new 해서 생성자를 통해서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면 요 생성자는 반드시 뭘 리턴한다? 리모컨을 리턴한다 그랬죠. 그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그 리모컨의 타입은 클래스명과 동일한 거예요. 그죠? 요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익숙해지셨을 거예요. 자, 그럼 얘랑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객체 2에 대한 리모컨이 나오면서 안 들어가시죠. 무조건 이 전제를 따라야 돼요. 자, 근데 이제 형변환 시도를 일단 하긴 하겠죠. 객체 2를 객체 1으로 형변환을 시도하려고 할 텐데, 자, 객체에서의 자동 형변환 원칙은 상속관계에 있어야 되면 할 수가 있다. 객체 2가 객체 1을 상속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객체 2가 객체 1으로의 모습을 바꾸는 건 안전하다. 그죠? 자, 왜 그런지는 제가 요거 한번 말씀드렸었죠. 요거. 자, 우리가 객체를 만들면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죠?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그 인스턴스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여기 버튼은 뭡니까?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나 메서드를 의미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리모컨 변수를 만들면 객체 1에 대한 리모컨 생김새가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딱 이렇게 생긴 것만 들어올 수가 있는데, 객체 2 같은 경우는 생김새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객체가 리모컨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예, 셋 다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얘네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요 B라는 거, C라는 것만 없애버리면 똑같이 생긴 것처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 얘네들이 반드시 A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상속관계에 있으면
객체 1로부터 객체 2가 모든 걸 물려받기 때문에 객체 1이 필요한 리모컨 버튼을 객체 2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만 봉인을 해버리면 객체 2는 정확히 객체 1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 라는 이유 때문에 얘가 얘로 모습을 바꾸는 건 안전합니다. 자, 이번에 객체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거 이렇게 하니까 좀 가독성이 안 좋은데 이걸로 하겠습니다. 동물. 그래서 요거는 고양이. 한번 했었던 내용이긴 한데 복습 차원이기도 하고 우리가 문제 풀 때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동물 변수 AA는 동물은 당연히 들어가죠. 같은 타입이니까. 고양이는 당연히 들어가죠. 동물을 상속받으니까. 강아지도 당연히 들어가죠. 동물을 상속받으니까. 강아지만의 어떤 기능을 봉인해버리면 동물이랑 똑같이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A에다가 강아지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넣어볼게요. 자, 요건 안 되죠. AA가 무슨 타입입니까? 부모 타입이죠. 동물 타입이고요. BB는 강아지 타입이에요. 그죠? 일단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 둘이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얘를 형변을 하려고 시도를 하겠죠. 동물 타입의 AA를 강아지 타입으로 형변을 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자바가 안전할 때만 자동 형변을 해준다 그랬죠. 근데 지금 안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안전하지 않습니까? 자, 요거 한번 볼게요. 고양이에게 야옹, 강아지에게 멍멍.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자, 이 BB는 뭡니까? 강아지 타입의 리모컨 변수죠. 그러니까 여기가 강아지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사용이 될 겁니다. 자바에게 뭐 할 수 있다? 멍멍 할 수 있는 거죠. 에러 안 나죠. 당연히 강아지 리모컨이니까 강아지가 할 수 있는 멍멍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AA 보세요. 지금 AA는 지금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강아지가 연결되어 있죠. 그럼 강아지가 멍멍 누르면 당연히 기능이 있으니까 수행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동물에 뭐도 들어올 수 있다? 고양이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만약에 이게 자바가 이거를 바로 고양이 객체를 여기다 연결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고양이한테 멍멍하라고 시키게 되는 거죠. 당연히 못하죠.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안 해줘요. 그래서 이 부모 타입에 들어갈 수 있는 객체 가지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네가 이 A에 들어있는 게 고양이일지 강아지일지 호랑이일지 자바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강아지로 형변을 해서 넣어주지 않습니다. 강아지로 변했다가 여기 들어있는 게 고양이면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그렇죠? 자바는 이 위에 지금 고양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몰라요. 개발자는 알죠? 우리가 직접 넣었으니까. 자, 그래서 강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서 다시 강아지 그러니까 변수에 넣으려고 해도 자바는 지금 AA에 강아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요. AA는 강아지도 들어올 수 있고 고양이도 들어올 수 있고 만약에 뭐 호랑이 하나 만들어서 상속시키면 호랑이도 들어올 수 있고, 그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강아지라고 확신을 못한다 이거예요. 자바는 그래요. 그래서 자바가 거부치는 거잖아요. 에러 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개발자는 알잖아요. 지금 AA에 강아지 객체가 연결돼 있다라는 걸,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바에게 강아지가 연결돼 있으니까 자꾸 태클 걸지 말고 넘어가라. 이렇게 타입 바꿔버리면 돼요.
자바가 이제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여기를 그 실행에도 문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강아지가 실제로 연결돼 있잖아요. AA. 그러니까 요 new 해서 만든 강아지 인스턴스가 요 BB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BB에 멍멍이란 버튼이 있고 강아지 인스턴스에는 멍멍이란 기능이 있고 하면은 잘 작동이 되겠죠. 자, 에러 안 나죠? 실행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해서 요거는 이제 요것도 수동형 변환. 자, 해서 이렇게 수동형 변환과 자동형 변환 개념을 일단 진행을 했고요. 자, 이때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올게요. 자, 요 녀석들 저장을 지금 되게 여러 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거 줄일 수 있죠. 자, 요 10을 누가 받으면 됩니까? 인트로 받을 수 있지만 더블로도 받을 수 있죠. 왜? 아까 인트가 더블로 형변하는 거, 자동으로 형변하는 거 봤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없어도 에러가 안 납니다. 그렇죠? 이 10을 누가? 얘가 받아서 저장을 해버리면 돼요. 자, 여기, 자, 그리고 여기 다른 거는 자, 요 캐릭터 있잖아요. 캐릭터. 자, 얘도 사실 문자라고는 했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얘가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가능하죠. 자, 그러면은 요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자, 정수 계열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바이트니 뭐 쇼트니 인트니 자, 요런 거는 다 똑같은 숫자를 표현하는 건데 숫자의 크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1바이트 뭐 2바이트에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바이트가 커질수록 넓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실수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형변환이 자동 형변환이 되고요. 실수 계열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는 자동 형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정수와 실수 사이에서는 정수가 실수로 자동 형변환이 돼요. 이런 규칙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말은 뭐냐면 숫자 계열은 모두 뭘로 받아버릴 수 있다? 숫자 계의 대부인 더블로 다 받아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바이트든 쇼트든 인트든 롱이든 플롯이든 다 더블이 자동 형변환에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숫자 계열은 얘 하나면 끝이죠. 자, 이번엔 그러니까 객체 쪽 볼게요. 사람이랑 사과. 자, 얘네들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없지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사과와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공통적인 개념이 있으면 되죠. 자, 이런 거 하나 만들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해버리면 자, 이제 사과와 사람 이 두 개의 객체를 받을 때 저장 메소드가 몇 개 필요하다? 하나만 있으면 돼요. 생물.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생물이니까 형변환 가능하고 사과 역시 생물이니까 형변환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형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하나의 메서드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도 저장 메서드가 4개나 있어요. 우리 최종 목표는 이거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저장 메서드.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